1971년 8월 23일 오후 1시,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날, 라디오에서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리듯 전해졌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무장공비가 백주의 인천 부근 해안에 상륙하여 지금 서울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10분, 국방부 대간첩대책본부는 무장공비 21명이 서울 침투를 기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김신조 사건을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뉴스에 인천에서 무장공비 나타났다고 벌써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같이 거기서 있었으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건 비극이죠. 동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끔찍한 상황 속으로 국가가 몰아넣었으니까. KFM 경기방송 특별기획 10부작, 실미도는 끝나지 않았다. 5화 살아남은 자의 기억. 영화 실미도에서 684 부대 이조장 역을 맡았던 배우 강신일입니다. 당시 오류동 정보부대는 실미도는 물론 주문진과 포항, 철원 등 7곳의 정보부대를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이어지는 첫 교신에 실미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전 교신 재개. 작전 근무자 병장 이준영입니다. 통신보안 실미도 응답하십시오. 실미도 부대가 응답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야, 나와봐. 무슨 소리야? 작전장교 중사 김명근이다. 684 실미도 부대 응답하라. 무슨 일이 분명히 있다. 성황병은 계속해 실미도에 교신하도록. 나는 상부에 이를 보고하겠다. 이후 공작원들의 탈출을 예견한 본부는 대규모의 수색부대를 실미도에 투입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번은 그러면 안 되거든. 바로 공군본부 정보국에다가 바로 보고를 했어요. (1971년 8월 23일) 새벽 5시 40분, 공작원들은 가장 먼저 교육대장실로 향했습니다. 김순웅 교육대장의 죽음. 영화에서처럼 비장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교육대장이 요 위에 막사에 있었어. 막사에. 눈썹하고 눈썹 가운데 여기를 바로 망치라고 이렇게. 얘가 당번에 얘가 이 양반을 여기 뽀개서 죽인 거야. 그날의 실미도는 몸서리치게 참혹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 무슨 일이 난 거야. 기관병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다. 정면 돌파한다. 알겠나? 재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무반에 지금 다 모여 있을 겁니다. 실탄 다 나눠 가졌지. 기관병 내무반으로 돌격한다. 남겨두면 우린 죽는다. 돌격! 당시 실미도 사건으로 살아남은 기관병은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훈련병이 저를 겨누고 있는 거를 보면서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분명히 자세가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훈련병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상상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한 발자국을 뛰었는지 두 발자국을 뛰었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러나 정신을 잃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총상을 당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실미도에 보내진 기관병 18명. 그들은 결국 실미도를 떠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관병을 살해한 공작원들은 주요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실미도 인근을 지나던 새우잡이 배를 빼앗아 낮 11시 30분 지금의 인천 송도 조개고개에 상륙합니다. 얘네들이 어디로 나올지도 모르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 왜 제일 첫째 겁을 먹는 거냐면 전부 흩어져 버렸으면 대한민국 다 숙대받는 거잖아요. 실탄이고 뭐고 다 가지고 있고 얘들은 맨 죽이는 것만 가르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천 조개고개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 그런데 육지로 나온 공작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모두 함께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왜 실미도를 탈출해 청와대로 향했던 것일까요?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에게 그대로 말 그대로 이실직고를 하고 싶다. 우리는 억울하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후 12시경 약 500m를 전진해 나가던 그들은 육군 33사단 소속 소대 병력과 마주치게 됩니다. 이들은 오후 1시 20분경 태화여객 소속 버스를 갈아타고 경찰과 교전을 벌이고 탈출해 오후 2시 반이 되어서야 서울 상도동 유한양양 앞에 다다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연이은 폭발음. 그들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는 뭐 자폭을 했다고 그러는데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놓쳐가지고 터졌다고 얘기도 있단 말이지. 그런데 공작원 4명이 이 버스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정래혁 국방장관은 참담한 듯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게 이릅니다. 인천 앞바다 신미도의 공군 관리하에 수용 특수범 23명의 죄수들은 실미도 사건은 이후 사람들에게 점차 잊혀져 갑니다. 국가 폭력과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청년들은 그렇게 우리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제대할 때는 각서들을 다 썼어요. 우리가 실미도 팀들이 각서를 써가지고 30년 동안 비밀을 누설을 하면 군사재판을 할 테니까 비밀 유지를 해라. 각서들을 쓰고 우리가 제대를 했어요. 만기 제대를. 격동의 그날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적이 아닌 아군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지. 우리 식구들은 상상 자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다가 공군이 특히 그런 걸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역사는 그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피해자죠. 그건 뭐 대한민국 국방부에 군인으로 입대했는데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 그것도 피해자고, 법에 의하지 않고 끌려가서 훈련받다가 그렇게 자폭한 사람들도 피해자고. 끌려온 특수부대원들을 국가가 당연히 위험시하고 살인자다, 중죄인이다 이제 하면서 그 엄격하게 다룰 것을 요구했고, 또 이분들은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참 비극이죠. 동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런 그 끔찍한 상황 속으로 국가가 몰아넣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걸까요? 과연 그들은 가해자였던 걸까요? 분단의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주의의 피해고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병들은 정말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국가가 기관병, 훈련병 못지않게 이제 기관병들에게도 모두 당신들은 적극적인 가해자가 아니었다라는 또 낙인도 벗겨주는. 그날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실미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실미도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유한양행 앞에서 멈춰버린 그들의 이야기. 다음 이 시간에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실미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연출 오인환, 취재 서승택, 작가 한아리, 내레이션의 강신일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도 방송문화진흥회의 라디오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